챕터 5는 자, 액터와 이제 상태 기계. 지금까지 그 액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우리가 다 훑어본 거예요, 사실상.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얘기한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카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그 장식물들, 약간의 그 유틸리티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액터와 상태 기계라는 건 뭐냐면, 상태 기계는 우리가 이제 좀 알죠? 그 스테이트 머신인데요. 스테이트 머신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머신이 있을 때, 뭐 자판기라든지 그런 머신이 있을 때, 내가 1,000원을 넣으면 무슨 캔 커피를 나한테 주는 그런 자판기라 그러면 처음에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500원을 집어넣으면 half 준비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500원 더 집어넣으면 이제 완전 레디 상태가 돼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 이제 캔커피가 나오는 거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죠. 액터를 이런 식의 어떤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드는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에 이제 그 실전 코드도 있는데, 돌려보셨나요? 이 실전 코드를? 지금 한번 돌려보세요. 그 5장에 있는 코드. 자, 아까처럼 누가 설명해줘요, 저한테. 일단 메인에서 핑 액터가 있고요. 핑 워크라는 걸 로센으로 보는 그렇죠. 액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메인에서 오케이. 그러면 핑 액터에서 그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즈에서 어플라이 쪽에서 워크를 먼저 받습니다. 여기서요. 예, 걔가 워크를 받고 네. 그 전에 핑 원 액터를 만들고요. 얘가. 예. 예. 거기에 get 컨텍스트에다 이니셜라이즈를 세팅해놔요. 그리고 얘가 init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핑 투 핑3를 만들고 여기서 핑2, 핑3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는 걸 다시 하자. 메인 쪽에서 워크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핑 원에서 그 아까 전에 컨텍스트에 이니셜 된 것 때문에 워크를 받으면 예. 사람한테 셀프로 다시 쏘내요. 워크를. 워크. 그럼 이 사람이 워크를 받고 나서 그걸 런해서 셀프 얘한테요. 셋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다른 그 메시지의 흐름은 그 전에 봤던 예제랑 다를 게 없으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핑1이 init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이 done이라는 걸 하나를 받으면, init에서, 뭐라 그래요? 제로던에서 하여간에 조금 복잡하지만, 제로 던에서, 원 던, 그 다음에 all don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얘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걸 이제 코드를 각자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한 액터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 자체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에 어떤 그 변수가 있고요.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운터 같은 거를 통해서 if 뭐 카운터가 0 그러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 받았으니까 카운터 플러스에서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1이면 이렇게 코드를 짜면 엄청 복잡해지죠.
엄청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건 그냥 버려야 되나? 막 생각할 게 많아지죠. 이런 상황이 이제 액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프로시저라는 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액터를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프로시저라는 것은 그 동작, 오퍼레이션을 캡처하기 위한 그런 타입이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액터 내부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 칼 슈이트가 정의했던 그 액터 모델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별도로 아카에서 이 내부에 어떤 스택이 있어요. 스택. 그죠? 비헤이비어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become이라는 그 API를 콜하면 그 스택에 프로시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가 어떤 스택이 있어요. 내부에 behavior 스택이라는 게 있고, 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스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얘한테 become 컨텍스트에서 불러주죠. become 하고 여기에 그 프로시저가 맞죠? 타입이? 프로시저 타입을 넣어주면 얘가 요 behavior 스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init이었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그 init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동작이 일어나서 내가 또 become zero done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가 zero done이 되는 거예요. 이 스택에 어떤 behavior 값이 있으면 액터가 그 unreceive를 무시하고 얘를 콜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디스패처가 이 스택에 값이 있으면 맨 위에 있는 얘를 항상 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unreceive에서 내가 뭘 하든 그건 무시돼요, 그냥. 만약에 내가 unbecome을 한번 쳐주면, 그 unbecome이죠. unbecome을 한번 쳐주면 얘가 이제 사라지는 스택에서 팝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become을 통해서 다른 behavior를 넣어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액터의 그 정의를 동적으로 변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요 behavior 안에서 내가 어떤 특정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나머지 메시지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다시 메일박스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쌓아둘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는 내가 직접 이걸 컨트롤 해야 되면 그런 메시지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내부에 어떤 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시 나 자신한테 보내갖고 내 메일박스로 돌려보내고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become, unbecome을 이용해서 이 스택을 이용을 하면 동적으로 얘의 그 definition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개념을 처음 접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필요할지 이제 잘 감이 안 오는데 실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라우터 예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설명해 줄래요? 계속 중훈씨만 하니까 그죠? 다른 분 누구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라우터가 아카의 꽃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6장이죠, 지금. 킹액터가 있고요. 예. 킹액터가 사이즈 라우터로 라운드 로빈으로 5개예요. 5개를요? 네, 킹원 액터. 핑온 액터를 만드는데 5개가 달려 있다고요? 네, 라운드 로빈이 풀로 5개로. 이런 식으로요. 킹액터가 킹원 액터를
그쵸? 근데 그 출력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있고,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하시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해시코드를 아마 프린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5개 인스턴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해시코드를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해서 우리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되죠.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하나가 0하고 5, 또 하나가 1하고 6.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개념은 쉽게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라우터는 이게 라우터죠. 이게 사실은 핑1이 아니에요. 핑1은 얘네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얘가 핑1을 사용하는 라우터고요. 실제 핑1은 얘네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은 액터인데 약간 특별한 액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액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이 막 여러 개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5개지만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해주고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터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패럴렐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병렬 처리, 병렬성. 그게 라우터죠. 실제로 액터 코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에요. 라우터가. 그리고 이런 병렬성 이외에 라우터를 이용을 하면 분산 처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우리 나쁘다 영웅님이 분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 내가 이 실제 인스턴스를 그 컨피규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구성 파일을 통해가지고 어떤 노드에 몇 개를 실행시키고 어떤 노드에 몇 개를 실행시키고 이런 걸 내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JVM 안에서 돌아가는 병렬성만이 아니라 분산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라운드 로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라우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일박스가 제일 한가한 녀석한테 보내는 라우팅 방법도 있고요. 또 얘네들한테 전부 다 동시에 확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익셉션을 발생시키면 누가 슈퍼바이저지? 하고 헷갈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얘인가? 그죠? 실제로는 얘예요. 근데 라우터의 스트라테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에스컬레이트야.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얘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라우터를 사용할 때는 아까 그 얘기했던 one for one인지 one for man인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리스타트하거나 뭘 할 때 그 놈만 처리를 할지 아니면 연대 책임을 물을지를 신중하게. 자, 퓨처와 에이전트 이제 챕터 7인데요. 이 책에 지금 챕터가 어디까지 있죠? 8이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퓨처하고 에이전트는 액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액터하고. 근데 액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퓨처라는 건 우리 자바에서도 퓨처 있죠. 자바 8에 있는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컴플리터블 퓨처? 왜냐면 자바에 있는 퓨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퓨처라는 게
이동기적인 처리를 위한 도구인데 기존에 있었던 자바 퓨처는 내가 퓨처를 받은 다음에 결국은 그 퓨처한테 get하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에이싱크로너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바에는 그냥 싱크로너스 콜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랬는데 그 컴플리터블 퓨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컨티뉴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퓨처를 받은 다음에 이 퓨처를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퓨처가 컴플리트가 됐을 때 이런 동작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정의만 해주고 딴 일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퓨처가 컴플리트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알아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completable future, 요즘에 이제 자바 8에 포함돼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스칼라에서는 이런 컨티뉴에이션 기능이 그 전에도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퓨처는 스칼라 퓨처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tell하고 ask가 있었죠. tell이라는 건 fire and forget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딴 일 보는 거예요. ask라는 건 리턴 값이 있어야 돼요. 얘가 리턴하는 그 값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과거에는 사실상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마저 에이싱크로너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퓨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ask를 사용하면 퓨처라는 객체가 리턴돼요. 이거는 리턴 값이 없죠. 그죠? 얘는 ask를 하면 future라는 게 나한테 되돌려져가지고 이 future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는 뭐 future f라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값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서 블로킹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싱크로너스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냐면은 f에서 uncomplete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됐을 때 뭐 그 결과값의 타입이 뭐 정수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이게 완성됐을 때 필요한 동작을 정의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실행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놓고 나는 딴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티뉴에이션인데 이런 퓨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끼리 그 조합, 컴포즈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코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떤 그 리턴 값이 있어야만 거기에 기반해서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타임아웃도 있고요. 왜냐하면 퓨처라는 것이 타임아웃이 없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퓨처를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 주니어 개발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아까 얘기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액터가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블로킹 되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스레드 슬립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에러가 됐을 때, 또 뭐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파이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리턴된 결과값을 어떤 액터한테 메시지로 보내라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이프라는 그런 펑션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퓨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액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퓨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단점도 디버깅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익셉션이 발생을 해갖고 스택 트레이스를 내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럴 때도 골치 아픈 좀 그런 게 있고요. 코드의 패스가 명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타임아웃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점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퓨처도 전부 다 액터예요. 액터로, 그러니까 아카가 내부적으로 템포러리 액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알 필요가 없지만. 자, 그런 게 이제 퓨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에이전트.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클로저 알죠? 여기에서 온 개념이에요. 클로저에서는 스칼라에서는 액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클로저에서는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요. 에이전트라는 건 그 액터를 볼 때 그 옷을 거꾸로 입은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액터는 뭐죠? 우리가 비헤이비어를 정의를 하죠. 동작을 정의하고 얘한테 데이터를 쏴주는 거죠. 이게 액터죠. 에이전트는 반대예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여기에 비헤이비어를 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전트. 실제로 이제 클로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트 3 실제로 API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 이 에이전트는 3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얘한테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 데이터에 절대로 직접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람다를 보내주면 에이전트 내부에서 마치 액터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가 이거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여기에다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게 쌓이는 거죠. 비헤이비어가 쌓여요. 여기 메일박스에 메시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씩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그러면 이제 멀티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굉장히 안전이 보장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개념 중에 이제 이건 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코딩을 할 때에는 에이전트를 쓸 바에는 그냥 뭐 이런 경우에 뭐 3이다 이러면 그냥 실제로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개념 자체는 재미난데 실전 코드에서는 뭐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보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액터하고 에이전트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리모팅이 가능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한 JVM만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요 이제 책을 통해서 책이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책 내용이.